저도 돈이 정말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꼭 주식으로 성공해야지, 주식으로 꼭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의외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하지만 누구나 노력하면은 일정 수준은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워낙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어 있고 또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B2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한방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북이처럼 작게 꾸준히 그렇게 가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대회를 할 때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는 조금 승부수를 이렇게 걸어야 되는 순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배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모험도 사실은 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평소 때는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좀 릴렉스 하면서 조금 그렇게 이제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수익은 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평소 때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잘 못 내죠. 예전에 이제 매매할 때는 단기 트레이더다 보니까는 하루라도 손실 보면 안 되고, 오늘 하루 수익으로 매매 밸런스를 항상 이렇게 꾸준히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요새 시장이 좀 저한테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오늘은 뭐 수익을 저랑 시장이 좀 잘 맞고 또 종목들이 저랑 좀 잘 맞아서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새 근래 들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 하루 이렇게 수익 냈던 거를 며칠 있다가 그 수익을 막 까먹었던 적도 꽤나 있었거든요, 근래에는. 그래서 요새는 아침에 이게 손실이 조금 난다 싶으면은 내 예측하고는 전혀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이제 느낌이 들면은 그냥 오전에 조금 매매를 하고 매매를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원금 대비해 가지고 한 달에 20% 30%만 내도 충분히 이제 큰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기회가 왔었을 때 배팅을 좀 크게 하려고 원금을 조금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개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이제 볼 때 이제 한 종목씩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하나가 매매가 끝나면은 그 다음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오후장에 이제 보통 이제 한 2시 30분 뭐 이때부터 이제 종가에 좀 홀딩할 거, 다음 날 위해서 홀딩할 종목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고를 때는 조금 다릅니다. 고를 때는 뭐 3종목, 뭐 4종목, 뭐 많게는 5종목까지도 한 번만에 다 살 때도 있고, 뭐 보통 사실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뭐 1억이 보통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대부분의 뭐 증거금 40%짜리라고 치면 한 3억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 방에 3억을 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분할 매수하는, 이렇게 천천히 분할 매수 해가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는 한 방에 이렇게 매수를 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주가가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조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사실 이제 당일 고점이나 이제 저항대가 되는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시세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될 때 바로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는 제가 또 과감하게 또 한 방에 또 단 한 번만에 이제 분할 매수 없이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타기로 워낙 눈물을 흘려본 적이 많기 때문에 물타기는 절대 안 하고 자릅니다. 그냥 자르는 게 정답입니다. 다시 사더라도. 항상 제가 그걸 느껴요. 복기를 해보면서. 이거를 밑에서 떨어졌다고 또 사면은 그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랑 물타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계획된 분할 매수와 떨어져서 사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물타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9번을 성공을 해도
단 한 번 때문에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각 제가 관심이 있는 테마나 섹터별로 종목들을 모아놓고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좀 관찰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빨간불 들어오는 이제 섹터, 테마 무조건 그쪽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 낼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좀 많이 좀 집중을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스캘핑은 정말 초 단위로 주가를 분석해서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진정한 스캘퍼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시점은 차트로 예를 들면은 이제 재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연속성 있게 이제 수급이 붙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뭐 일정 시간 조정을 합니다. 보통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게 뭐 길면 2, 30분이 될 수도 있고 짧으면 뭐 10분, 15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한 차례 파동이 가려고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분차트로 따졌을 때는 이제 정배열 초입, 뭐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이제 초입 부분, 그 시작 부분에 사야 손절도 빨리 할 수 있고 극대화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분봉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긴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30분봉, 60분봉을 보시고 매수 시그널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1분봉이나 3분봉 차트를 많이 보실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오로지 분 차트 하나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분 차트가 이제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의 원인? 그 원인은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해야 되는 재료에 있을 것이고, 사실 호가창에서 체결되는 것들이 분 차트에 그려지는 것이니까 그거랑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는 게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더로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손실을 안 나는 데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잃지 않는 매매가 저의 어떤 모토이긴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손실은 사실 너무 이제 필연적이잖아요. 더 아쉬운 거는 내가 조금 빨리 자를 걸, 빨리 손절할 거를 후회하지, 빨리 잘라야 이제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멘탈을 이제 좀 회복하고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구나 이렇게 알지. 사람이 손실이 안 나는 매매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손실이 안 나면서 이렇게 승률만 높은 게 결코 이렇게 꼭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은 정말 이제 추세를 따라서 조금 크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오로지 이제 승리를 위해서 좀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는 경향도 사실 생기게 되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저는 이제 포커를 할 줄 모르지만 포커로 따지면은 작은 판에서는 이제 살살 이뤄줍니다. 근데 이제 큰 판에서는 싹쓸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 나한테 맞는 시장, 좋은 시장에 왔었을 때 크게 수익을 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내 감정 기복이 없을 만큼 뭐 한 방이다, 주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러는데, 내가 똑같은 이제 기대 수익률을 갖고 매매를 하면은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나랑 굳이 맞지 않는 시장에서 그렇게 뭐 너무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주식을 처음 배웠을 때는 되게 기술적 분석 그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차트겠죠. 네, 차트인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차트가 왜 이렇게 그려지지? 결국에는 이런 차트가 그려지는 원인이 뭘까? 이런 거를 많이 조금 공부를 했었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나 현상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은 무조건 대부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기술적 분석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뭐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들은 사실 기술적 분석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충분히 이제 해줘야 그것도 움직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